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합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가 27만 8,125원이고요. 언제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주가 너무 올라서 비싼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좀 길게 보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핵심 지지선 위에서 상승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8월, 9월 중으로 이제 포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로봇 테마주가 순환매가 안 돌면 섭섭하잖아요. 이제 8월, 9월 중으로 로봇 테마주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삼성전자 자회사잖아요.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수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로봇이고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는 그 로봇을 생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한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일단 동사가 아주 크게 그 시장 성장 속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방용 로봇이나 국방용 로봇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5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실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아요. 지난 연말에 이제 15만 원 밑에 있던 게 갑자기 이제 삼성 인수 이슈 붙으면서 40만 원 훌쩍 넘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 인수했으니까 좀 달라지겠지. 뭐 100만 원 보나 이러면서 막 사셨던 분들이 지금 물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26만 원대인데 지금 시가총액 한 5조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의견들이 좀 팽팽한 것 같아요. 5조면은 뭐 삼성 인수 프리미엄 다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고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 17만 원 제시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팽팽하다는 것만 여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임종혁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지지선 위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8, 9월 중에 한 번쯤 로봇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종목 로봇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 CNS. LG CNS요? 예. 82,000원 15%입니다. 82,000원에 15%요? 예. 요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달 좀. 한 달 정도 되셨고. 예. 어제 그 실적 발표한 것도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러면 그거 내용도 조금 짚어봐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일까요? 계속 빠져가지고 네.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면 또 손절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앞으로 전망. 예. 알겠습니다. 전망이랑 손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잡아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손절가까지 이제 문의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면 나는 교체하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6월 달에 어쨌든 정부의 이 소버린 AI 관련 이슈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이게 맞부닥치면서 뭐 흔히 말하는 LG CNS, 뭐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 뭐 다 이제 급등을 했다가 요즘 이들 기업들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제법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되나 아니면 끝난 신호로 봐야 되나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지금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왔던 부분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또 많이 빠질 이유였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정도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소폭 상승 0.7% 정도, 영업이익은 한 2.3% 그래도 양호하게 시장 컨센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영업이익률도 한 8%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긍정적이다. 그리고 향후의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AI 모멘텀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AI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LG CNS는 클라우드 사업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한의웰하고 같이 이제 공식 파트너를 맺어서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모멘텀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좀 약간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전략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전략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은 만약에 뭐 손절을 하든 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샀는지 한 달 정도 되셨다라고 했는데 네. 한 달 정도면은 샀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식을 사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처음에 추세가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멈춘 자리 있잖아요. 돌파하고 멈추고 다시 돌파할 때가 보통 매수의 타이밍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런 식의 타이밍을 다음부터는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실 회사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타이밍 이후에 지금 눌리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주가 조정은 57,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가격이 68,600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 50% 정도는 물량 줄이셨다가 그 줄였던 물량을 한 5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매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최소 반등 자체는 85,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 네. 자체가 지금 조금 애매해진 시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돌리기 위해서 절반 정도만 물량을 일단 빼셨다가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참 LG CNS는 열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시장 주도주였고 그렇죠. 상당히 좀 기대를 받았었던 기업인데 어쨌든 최근 흐름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 또 강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분들 잘 참조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반절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자,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동양철강. 동양철관이요. 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860원에 20%요. 1,860원에 20%요.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중장기로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 아, 중장기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이시긴 한데 오늘 또 조금 내려가지고 중장기로 괜찮을지 전망이랑 좀 같이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주 가격이 1,914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동양철관의 중장기 전망 어떻습니까? 이 동양철관은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뭐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가격이 700원대 미만에서 거래가 됐던 기업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914원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약간 좀 이런저런 호재가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테마성 스토리로 이제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있어 알래스카 가스전 프로젝트에 국내 정부와 기업들이 그리고 주요 공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지금 동양철관이 그 이슈로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알래스카 가스전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를 할 거고 참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윤곽,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그 스토리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벤트 드리븐 효과가 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를 두고 변동성이 좀 다소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은 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위로 튕기는 그런 상승 파동이 전개될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차트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네.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바닥권에서 진짜 배수 회진을 쳤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저런 어떤 그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이슈 등이 이제 부각되면서 뭐 상한가를 수시로 이제 발생시키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과거에 상한가를 치면서 움직였던 종목은 미래에도 상한가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과상 미상의 법칙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됐던 종목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1,800원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에 1,8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한두 번 정도 이제 신고가 그 트라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좀 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800원 지지를 전제로 이제 끌고 가시다가 거래가 실린 양봉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네. 추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동양철관 일단 중장기 투자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얘기로 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일단 이번 주도 사실 알래스카 LNG 관련 이슈가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어제 막 급등하고 했었는데 자 이것도 잠깐 제가 좀 차트를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은 뭐 알래스카 LNG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괜찮긴 한데 지금 여기 왼쪽이 보면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을 보면 2021년도에 지금 가격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한 3년 지금 고생하다가 이번에 알래스카 LNG 이슈를 만나서 급등을 해 다시 지금 그 가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임종욱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이 가격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려면 실제로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회사가 보면 연매출만 2,500억대, 1년에 벌어든 이익은 뭐 100억이 안 되는 요런 회사인데 지금 3천억이면 사실 1년에 한 300억 벌 것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대치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300억 안 버는 분위기면 원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 플레이 조금 이슈 불거지면서 좀 뜨면 적당하게 잘 팔고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1,800원 선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지지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포스코 DX입니다. 매수가가 28,500원이고요. 정용수 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까가 좀 궁금하신가 봐요. 매수가까지 올까? 자, 포스코 DX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종혁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네. 좀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지금 노안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28,500원이요. 28,500원. 네. 28,500원, 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가 그 종목 얘기를 할 때 LG CNS 얘기를 했잖아요. 네. LG CNS나 포스코 DX나 사실은 하는 일은 좀 비슷하다. AI 관련된 부분인데 LG CNS 같은 경우는 LG 그룹 내에 AI라든지 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뭐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이 박스권 움직임은 일단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충분히 일단은 달성을 할 것 같은데 매수가보다는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가격은 3만 원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계속 3만 원 선에서는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 3만 원 선 못 뛰어넘으면 그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업계에서도 지금 주가가 조금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잠재력을 좀 반영한 위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좀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제 추가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CNS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달바 글로벌이요. 달바 글로벌이요. 네, 요거 22만 원에 2만 원? 네, 22만. 아, 22만 원. 네, 22만 원이에요. 네, 25%요. 25%요. 네. 요거가 그러면 거의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 막 오르길래 샀는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 상장주의 특징도 저희가 조금 봐드려야 될 것 같고 왜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거 네, 전망이랑 네. 같이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밝으셔서 수익이 좀 나 있은가 하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꼭대기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잘못 샀으니까 손절을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버티면 내 상각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실적 컨디션이 매우 이제 우량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 공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7월 14일 날 이제 24만 1,000원을 이제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에서 이제 기간 조정형 패턴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저점을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웬만하면 20만 원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만 원을 음봉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약간 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20만 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K-뷰티 그 안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경우 그리고 프리미엄 인디 브랜드 업체로서의 어떤 역대급 수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4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24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만 원 돌파하면 2차 목표가 27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달바 글로벌이 상장 이후로 지금 아주 시세가 좋았고요.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한 2조 5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이후로 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을 제가 또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 잠깐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면은요.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21년도부터 그다음에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치까지 오른쪽 세 개가 추정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매출액이고 녹색 선이 영업이익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지난해까지 보면 4개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따라서 같이 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치가 매출액이 완전 점핑하고 있죠. 물론 이제 추정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달바 글로벌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여기가 지금 2,500억, 3천억대거든요.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7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500억, 3천억 정도 뜰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이야, 이래서 지금 이게 상장하자마자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좀 아쉬운 부분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적정가를 어떻게 주냐 하면 영업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10배면 내후년에 한 2,500억, 3천억 버니까 10배면 한 2조 5천에서 3조 원 정도가 적당하겠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3조 갔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조 근처 가니까 여기서는 별로 먹을 게 없네 하고 지금 약간 눌리는 분위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2조 5천억인데 2조 5천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여기서 밑으로 멀어지면 좀 땡겨 올리고 위로 올라가면 좀 끌어내리고. 그래서 앞서 우리 임종혁 파트너 얘기하신 그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K뷰티 최근에 좋다 하니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짚어주신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네,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3천 원이요. 18만 3천 원이요. 네. 아유, 조금 높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30%입니다. 30%요? 아이고, 저희가 전략을 조금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본데. 네. 아유, 예, 어떻게 그 가격이 갈 수 있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뭐 18만 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대응하는 전략을 또 잘 세워드리면 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삼성물산 직접 문의를 주시고도 호호호 하고 이렇게 순웃음을 좀 지어주셨는데 네. 자 하여튼
이 잘 나가던 삼성물산 과연 샀는 가격 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한번 봐주시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예,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뭐 요즘 부동산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강남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수주 부분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 안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해외 프렌트,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형 원전 SMR 실증 사업을 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의 모멘텀이 일단 있고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 삼성물산하면 우리가 건설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물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든지 네. 트레이딩 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요즘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요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예, 아까 우수였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 하던 주식을 10만 원에 지금 안 사시고 18만 원에 사셔가지고 네.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목표 수익률만 조금 낮춰서 보신다면 그게 일단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개인적으로 밀렸다가 가는 가격은 이렇게 봅니다. 15만 6천 원까지는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15만 6천 원만 안 깨지면 좀 기다리면 무조건 다 수익이 나니까 15만 6천 원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삼성물산은 우리 또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붙들고 있는 사실 뭐 지주사 개념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정부의 어떤 이 지배구조에 대한 이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어떤 정부의 어떤 의지들을 시장이 읽어내면서요. 흔히 말하는 이런 지주사들, 이 지주사들 주가가 막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숨에 10만 원대 있던 게 단숨에 18만 원까지 올라와 버린 바람에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지금 단기간 너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아쉽게도 사신 가격이 좀 비싸게 사셔서 사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뭐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삼성물산은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 감안하면은 보다 한 2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표 주가는 낮게는 안 주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주다 보니 이게 이제 사신 가격 18만 원대에서는 먹을 게 10%밖에 안 돼서 네. 지금 그 가격 부분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니까 뭐 여기서 막 엎어질 기업은 아닌데 조금 이제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하셔서 조금 단기 매매로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지지선 뭐 15만 6천 원 선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략 주셨으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요. 네, 가지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한 4년 전에 매수한 거고요. 4년이요?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빠서 이거 못 봐가지고 매도를 못했고요. 네. 그런데 다시 자꾸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일단 조금 봐드리고 또 전망이랑 네. 같이 짚어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그 8월달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네. 안에 안 되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무려 4년이나 지금 기다리셨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거의 이제 뭐 본전 부근에 왔는데 이번 최근에 바빠서 못 봤는데 왔다가 살짝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얼추 8월달에 예. 어쨌든 정리는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 정리하고 네. 더 빠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8월 중으로 매수가 위로 진입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 전환 시 그때 비중을 많이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니까 어쩔 네. 수 없이 8월 중 수익권 전환 시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항공은 지금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주 의미 있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돼야지 이 기업은 원가율이 개선되는데 국제 유가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는 상당히 좀 대한항공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사는 또 장거리 노선의 이제 강자거든요. 근데 장거리 노선 여객운임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화물 운송 사업 부분도 이제 관세 정책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동사랑 이제 비교 가능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PBR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좀 돋보이고, 또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합병 시너지가 언젠가 내년 정도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대한항공의 주봉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 이 기업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 안에서 이제 놀고 있어요. 이 박스 상단 가격이 대충 한 2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을 터치하거나 이제 돌파를 시도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요 26,000원 돌파 후 안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길게 보유한다면은 한 3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3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은 35,000원을 이제 중장기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을 이제 매도를 이제 8월 중에 해야 되니까 26,000원 터치 혹은 돌파를 시도할 때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중으로 일단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되겠다니까 일단은 매도를 좀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왕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뭐 상가격 위로 오면 또는 부근에 오면 그때 팔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제가 미래가이드 통해서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대한항공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냐면요. 이게 지금 38,800원 뜨거든요.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한 38,8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고서 나온 것들 보면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2분기 선방했다라는 평가고 3분기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 나온 그 NDR 후기를 보면 항공우주나 엔진 정비 사업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라서 뭐 어차피 파셔야 된다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지만 뭐 마이너스 되고 파는 것보다는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또 이 박스권의 상단이라서 오랜만에 타이밍이 왔을 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8월 중으로 마무리하실 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우복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92,400원이고요. 7%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종가가 46,500원입니다. 이거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도 참 좀 올라가는 같더니만 최근에 다시 빠져가지고 자, 우리 투자자들 많이 힘들게 하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좀 기다려볼까요? 손절을 하고 바꿔야 할까요? 장기로 가져가는 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자금 자체가 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92,400원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대응을 하지를 못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뭔가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종목을 새로 바꿔도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 들고 있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가격에서 거의 한 33,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빠질 때는 빠질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고요. 네. 이번 2,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2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런 것들이 130억 원 정도 상각을 일단 당했고, 친애하는 X 이 부분은 또 배급 지연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지가 못했고 외국인들 매도도 나오고 뭐 하는 부분이 일단은 보였는데, 시장 안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래도 좀 기대할 수가 있다. 편수 자체도 18편 이상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다 이루어질지라든지 아니면 자백의 대가 같은 이러한 부분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뭐 이런 쪽으로 같이 동시에 지금
지금 뭐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왜 이걸 지금 조금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아까 제가 2,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많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빠져야 될 건데, 단기적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추세가 이미 상방으로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자체가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봐줄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다면 그냥 들고 하반기까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거의 한 6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미래 가이드에서 종목 검색하면 일단 각 증권사별 목표 주가나 왜 이 정도 보는지라는 의견들 여러분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튼 요 종목은 최근에 좀 주가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막 6만 원, 6만 2천 원, 뭐 6만 5천 원 요 정도는 갈 수 있는 회사니까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이나 전망이나 안 좋기는 했지만 또 추세는 돌려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홀딩하고 하반기에 조금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리가캠바이오 들어왔고요. 매수가 13만 7천 원에 향후 전망과 매도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자, 리가캠바이오 요즘 차트 모양은 아주 예뻐지고 있고요. 우리 또 임정혁 파트너가 또 바이오의 신 아닙니까? 리가캠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리가캠바이오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토리 정도 어느 정도 총정리 좀 살짝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컨주얼이라는 AD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을 참 잘 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6년 연속 기술 출에 성공시킨 기업입니다. 과거에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이 미래에도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단위 기술 이전을 이제 성사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2019년도부터 열심히 기술 이전을 했으니까 기술을 사간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ADC 신약 중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N02거든요. N02의 효과를 뛰어넘는 차세대 포스트 N02를 이제 뭐 개발을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로부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동사의 투심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얀센도 동사의 기술을 도입했고, 오노약품공업도 도입했고, 포순제약도 도입했고, 특히 임상 진도가 가장 빠른 쪽이 중국의 포순제약인데, 포순제약 덕분에 아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원래 사실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좀 겸손할 때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핵심 지지선 위에서 연착륙을 할 때 이런 데서 1차 매수하고, 그리고 저점을 이제 은밀하게 올리면서 상승 추세 윤곽이 보일 때 이런 데서 2차 매수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보유하면서 수익을 이제 향유해야 바람직하긴 한데, 이 기업은 지금 과거에 유의미한 저항선을 지금 뚫은 상태예요. 그래서 14만 원 위에서 연착륙에 성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14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지지 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길 수 있고, 그럴 경우 목표가는 17만 원 전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감, 그리고 기술 이전 받은 기업의 탁월한 임상 데이터 공개 기대감 등이 고려가 될 경우에는 17만 원 돌파 후 20만 원대까지도 이제 침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리가캠바이오 뭐 우리 업계에서 참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ADC 플랫폼의 어떤 이 값어치를 업계에서는 리가캠바이오 한 얼마 정도로 평가를 하느냐,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6조 원이면 주가로 환산하면 아마 16만 8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정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만 원 부근 정도가 이 회사의 값어치다 지금 이렇게 보는 상태라서 아직도 어찌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예전에 이제 뭐 5만 원 안 할 때는 야 이건 찬스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죠. 지금 네. 14만 5천이라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14만 원 위에서만 움직인다면 한 번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17만 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SKC에 SKC요. 예, 비중은 매수하신- 30%입니다. 30%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2만 8천 원이에. 12만 8천 원이요. 예. 12만 8천 원. 물타기 돼가지고 그러면 12만 8천 원 만들어놨습니다. 물타기 하셔서 12만 8천 원이 되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매수하신 지는 오래 되셨겠어요? 예,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으셨고. 예, 예.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래도 7% 올라서 아유, 그러게요. 기분 좋게 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7% 네, 간만에 좀 올랐는데 자, 이미 1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함부로 팔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KC 잘 기다리신 것 같고요. 지금 질문도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SKC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박 관련된 기업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동박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동박이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 14%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고 북미 고객사 공급 매출이 거의 7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동박 부분에는 크게 일단 문제가 이제 하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을 두 개를 지금 영위를 하고 있죠. 하나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부분인데 이쪽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사업 부분도 2025년도 상용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도 1사분기 실적을 봤을 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적자를 기록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필름 사업이라든지 폴리우레탄 사업 부분이 저성장 사업으로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거 지금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성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고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물타기 하시고 주가가 밀리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잘 버티신 것 같고요. 네. 이 차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차트를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주가가 적자가 나고 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가 기준은 86,000원에서 175,000원 사이의 박스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그냥 17만 정도 되면 그때 파시고 그전에는 팔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11만 원인데 17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더 사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30%면 이미 과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지 마시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한번 끌고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만 원, 17만 원 그 사이에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KC도 참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을 상당히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만은 최근 분위기가 유리기판 상용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잃어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쉽게도 지금 실적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적자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적자폭은 좀 줄 거다.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하면 어쨌든 지금 어쨌든 적자를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적자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 올라가는 거 이용해서 좀 또 빠져나오는 시기도 잘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중은 충분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30% 가지고 조금 대응 전략 길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으러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세 변수로부터 안전한 종목들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준혁 파트너는 현대차 준비해 주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SK하이닉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관세 변수로부터 안전하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이 종목을 왜 안전하다고 보는지 그 얘기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부터 네. 들어보죠. 일단 실적이 예술입니다. 네, 아주 멋진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고 이제 미래 실적도 탁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의 이 AI 삼각 현대는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엘향 HBM3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HBM4를 탑재하는 AI 차세대 AI 가속기 루비넷 시대가 도래가 될 경우 동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낸드 사업 내 ESSD 비중이 이제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낸드, 그러니까 ESSD 사업 부분도 이제 실적 효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는 원래 제가 좀 선호하는 위치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저점을 은밀하게 올리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자리 이런 위치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런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안착에 성공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박스 하단은 26만 원, 박스 상단은 30만 원 전후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 근처에서 안착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접근한 다음에 박스 상단에서 막히면 매도, 돌파하면은 목표 주가 그때 가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단기 박스권 예상되니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제 막 급등을 했다가 네. 오늘은 약간 실망 매물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괜찮게 잘 통과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판매량도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부분에서도 관세 관련돼서 15% 맞아서 뭐 토요타가 엄청 많이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거의 생산하는 부분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판매량 자체를 거의 다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의 영향은 토요타는 거의 없죠. 근데 단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생산한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관세보다는 토요타는 캐나다하고 미국 간의 관세가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우리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판매했던 자동차 대수가 한 140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8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캐파를 더 늘려서 125만 대까지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의 한 80% 이상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비중 자체가 60%에서 향후 80%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관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현재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가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관세 안전한 종목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정면 돌파를 한번 현대차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현대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